안녕하세요. 부천 신중동에 위치한 라리엘 헤어살롱 하루 원장입니다. 보통 살롱에서는 커트랑 염색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본 스타일 쇼컷이나 아니면 레이어드 아니면 허쉬컷 이런 스타일의 커트를 많이 하고, 염색도 기존 원톤 컬러보다는 하이라이트나 발레아주, 솜브레 이런 디자인 컬러 염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채도가 잘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감이 잘 나오는 걸, 채도가 강한 거를 일단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 후에 데미지, 손상도, 그리고 발림성 이런 걸 이렇게 순서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IJP 연모제는 일단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고채도, 그 후에 발림성도 좋고 흐르지 않는 꾸덕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좋고, 일단 데미지도 적을 뿐더러 그 연모제 특유의 암모니아 향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치 염색도 물론이고 원내기 염색도 동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색되고도 이쁘게 유지할 수 있는, 특히 애쉬 계열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하고 그 후에 빠지면서 퇴색이 되면서 애쉬 컬러를 좀 즐길 수 있는 바이올렛 연모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기존 머리는 탈색 한 3번 정도 했고 하면서 염색을 자유롭게 덮은 것 같아서 뭐 염색이 몇 번 됐는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 자란 부분 그리고 염색했던 부분을 먼저 위주로 탈색을 맞출 거고, 그 뒤에 전체적으로 클렌징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잔류하는 연모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깨끗한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 클렌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염색을 할 계획인데, 모발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탈색을 2번, 3번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해도 색감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탈색을 최대한 많이 하지 않고 한 번으로 맞춰서 색을 빼고 그 다음에 색을 맞춰서 염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탈색돼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색을 한 번에 맞추고 싶어서 탈색약을 좀 센 거를 사용했고, 뿌리 쪽 탈색은 탈색 모이는 부분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탈색약을 산화제를 1:2로 보통 많이 타는데 1:1로 탔고요. 그래야지 여기 바를 때 번져나가는 현상이 좀 적고, 그리고 1:2로 만약에 산화제를 타게 되면 발화 현상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뿌리 쪽 연결할 때는 6% 산화제를 사용해서 발열하는 거, 그것도 많이 줄여주고 발색력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1:1로 좀 강하게 탈색약을 좀 만들어 봤어요. 보통 파워가 많이 강한 걸 쓰게 되면 발열하는 것 때문에 많이 위험한데, 발열만 잡아줄 수 있다면 강한 탈색약은 언제든지 좋은 시술 결과를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약한 탈색약으로 여러 번 탈색 시술하는 것보다 강한 탈색약으로 한 번의 시술을 끝내는 게 오히려 모발에는 손상을 좀 덜 줄 수 있어서 그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탈색이 안 돼 있는 이 모발은 웬만하면 한 번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색감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그건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모자라면 2번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탈색약이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19에서 20레벨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한 방에 빠져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뿌리 여기 두피 쪽은 모델분이 두피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두피까지 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질감이 좀 질게 많이 번지지 않게, 그래야지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탈색모까지 지금 보면은 다들 기존 머리의 경계선을 저기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파지나 뭐 이런 종이 같은 거를 많이 대는데, 그런 거 될 시간에 한 섹션이라도 더 빨리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탈색약을 질지 않은 거, 그걸로 여기 탈색 모발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요 바르는 게 이게 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일단 탈색은 빨리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탈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타임이 너무 오버가 되면 먼저 바른 쪽은 이미 너무 오버 레벨까지 톤이 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라서 명도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그 이후에 염색했을 때 색감이 얼룩지지 않고 고르게 나올 수 있어서 무조건 빠르게 바르는 게 탈색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섹션은 보통 뿌리 탈색할 때는 1cm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섹션을 너무 많이 타게 되면 내가 섹션 타지 않은 부분까지 탈색약이 도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섹션 양은 저기 1cm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도포 양은 넉넉하게, 너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탈색약이 마르게 되면 발색을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 자체는 좀 넉넉하게 도포를 하는 편이에요.
뿌리 탈색하다가 얼룩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탈색 양이 적었을 때도 있고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탈색이 안 된 부분이 여기 이 경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인데 여기 요 경계가 탈색약이 닿으면서 머리가 끊어질까봐 좀 너무 널널하게 띄다 보니까 얼룩이 좀 많이 지는데 그런 부분은 그라데이션을 그냥 빗질로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보통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하지 않고 하면 얼룩이 많이 지지 않고 탈색이 잘 되거든요. 탈색을 하는데 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 싶으면 올라올 때 빗질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탈색을 한 번 더 덧방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발열이 금방 잡혀요. 그래서 빗질이랑 탈색약 도포 요거를 계속 이제 체크해주면서 탈색약 바르고 그냥 방치해놓고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대기 좀 하면서 발열이 올라오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발열이 올라올 때 바로 빗질이랑 탈색약 도포를 해주면 발열을 금방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거의 색감이 맞아가고 있어. 기존 탈색한 부분하고. 탈색약 도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기본 25분에서 30분 정도 컬러가 그 전에 더 빨리 나오게 되면 더 빨리 헹굴 수도 있고 요거를 한번 헹구고 한 번 더 탈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은 자연 방치는 30분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컬러 테스트를 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기존 탈색돼 있던 부분, 워낙 밝은 부분, 여기 지금 이제 새로 탈색한 부분인데 탈색은 이 정도가 됐으면 오늘 염색은 바이올렛 할 건데 바이올렛이 잘 먹을 것 같아요. 기존 연모제가 남아있는 부분에 클렌징을 좀 할 거예요. 클렌징은 기존 탈색약에다가 클리어를 좀 섞어서 할 거거든요. 명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 연모제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말 그대로 클렌징 작업을 하고 바로 머리를 헹구겠습니다. 무조건 클리어를 섞어서 합니다. 탈색약만 해서 하게 되면 이미 지금 탈색이 3번 이상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머리에 명도를 또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도만 뺀다는 느낌으로 무조건 클리어를 같이 섞어서 클렌징 작업을 합니다. 이미 염색약이 먹어 있는데 하는 것보다 채도를 빼놓고 깨끗하게 한 부분에 염색을 하면 색감이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뿌리 탈색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염색은 무조건 클렌징을 하고 하면 색감이 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클렌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IJP의 클리어도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뭐 클리어 자체가 연모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채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IJP는 연모제 자체가 발색력이 엄청 강력해서 IJP 클리어를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파스텔한 컬러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IJP 클리어는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꼼꼼하게 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클렌징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너무 뭐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채도는 이제 잘 빠져주기 때문에 얘네가 얽혀 들어가면서 다 이제 클렌징 작업이 돼서 편하게 바르셔도 됩니다. 방치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탈색을 하고 나온 상태고요. 보면 이제 뿌리 쪽은 탈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두운 상태 그대로. 뿌리 쪽은 일단 지금 검은 부분을 커버업하는 느낌으로 섀도우 루트를 하기 때문에 7레벨에 톤업을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뿌리 이외의 부분은 9레벨 바이올렛의 얼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운 9레벨을 20% 정도 섞어서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약산성 샴푸 요거를 염색약이랑 산화제 합쳐서 넣은 만큼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뿌리를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을 좀 커버해 준다는 느낌으로 섀도우 루트 하는 방식인데 좀 널널하게 1에서 1.5cm 널널하게 그냥 편하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떤 컬러를 보여주실 예정이세요? 바이올렛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IJP 연모제가 자체적으로 그 채도가 엄청 고채도 연모제이기 때문에 탈색을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선명한 채도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색감을 보기가 정말 쉬워요. 보면 벌써 바르자마자 바이올렛 빛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 오늘 바이올렛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 모델분이 컬러가 빠졌을 때 애쉬빛으로 빠지길 원하셔가지고 바이올렛을 선택했고 일단은 컬러가 빠지면서도 애쉬빛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애쉬빛을 보려고 애쉬를 염색하게 되면 나중에 컬러가 빠지면서 카키나 이런 계열로 색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애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키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애쉬로 염색하는 것보다 바이올렛 계열로 염색을 한 다음에 컬러가 퇴색되면서 애쉬로 가는 게 오히려 애쉬빛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애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이올렛을 많이 추천하긴 해요.
탈색하고 나서 샴푸를 하는 게 아니라 린스만 썼거든요. 린스? 샴푸를 쓰게 되면 그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그것도 모발 손상의 큰 요인 중에 하나라서 탈색 후에 머리 헹굴 때 샴푸는 저는 절대 안 씁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만. 실제로 살롱에서도 IJP 많이 사용하시나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탈색 후에 이렇게 멋내기 염색도 멋내기 염색인데 새치 염색하는 그 라인도 따로 있거든요. 새치 연모제도 두피 자극이 좀 덜하고 발색력이 좋기 때문에 새치 커버가 잘 돼서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 모발, 탈색하지 않은 모발에도 워낙에 고채도기 때문에 색감 표현이 잘 돼서 IJP 연모제는 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색을 할 때 탈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다. 근데 모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염색할 때 브라운을 좀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10에서 20% 내외. 그러면 색감은 그대로 잡아주면서 얼룩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뿌리 탈색을 하고 난 후에 얼룩이나 경계가 좀 많이 질 것 같다 싶으면 브라운을 섞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뿌리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두운 컬러를 발라놓으면 경계가 뚝 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라데이션만 좀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브러싱해서. 나머지는 연결해서 바를 건데 이거는 샴푸를 좀 섞어서 타가지고 점도가 이렇게 흘러요. 바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이렇게. 특히나 탈색 많이 한 고객님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엉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엉킴도 방지해 줄 수 있어서 바르는 속도감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스치듯이. 이러면 벌써 이렇게 끝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IJP 트레이너블러의 차별점 같은 게 있어요? 차별점은 역시나 고채도, 채도가 워낙 강해서 염색하는데 부담감이 적다. 탈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점. 하고 나서 채도도 채도인데 일단 염색이 끝난 후에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염색하고 나서 뻑뻑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 많이 적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염색은 일단 도포는 다 완료됐는데 이후에 이제 모발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브러쉬질을 계속 해주면서 뿌리랑 이 경계 부분 연모제를 끌어내리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염색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방치는 따로 안 하고요. 저는 탈색 후에 염색할 때는 이렇게 빗질을 계속 해주면서 컬러가 들어가는 거를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컬러감이 더 이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샴푸는 다 끝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 이 CMC 트리트먼트로 저는 마무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탈색했을 때 모발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 효과도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부드러움도 있고 이제 보습 효과로 인해서 모발이 건조해진 걸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색감 자체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탈색이 이미 여기가 3회 이상 된 모발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탈색 새로 한 부분 끊김없이 지금 탱탱하게 잘 됐고 그 좀 강한 탈색약으로 탈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끊김이나 머리카락이 뭐 늘어나는 현상 그런 거 전혀 없이 건강하게 잘 탈색이 됐다. 채도가 워낙 고채도기 때문에 색감도 좀 선명하게 잘 됐어. 염색하고 나온 상태고 탈색 3회 한 곳이랑 한 번 한 곳이랑 그렇게 크게 경계가 많이 지지 않고 염색이 좀 그라데이션 되게 잘 나왔습니다. 채도가 워낙에 고채도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없이 염색이 잘 됐어요. 이제 바로 건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올렛 염색을 해봤는데 기존 탈색 많이 한 부분 그리고 오늘 탈색한 부분 한 번 한 부분이랑 이렇게 크게 경계가 많이 지지 않게 그라데이션해서 잘 해놨고 너무 쨍하지도 않고 이 파스텔 계열의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이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염색은 탈색 후에 염색한 모발에는 너무 170, 180 이렇게 하게 되면 색감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채도로 염색을 해놔도 고데기 온도는 150에서 160도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는 폴리시 오일을 좀 쓸 건데 탈색 후에 폴리시 오일이나 이런 오일을 쓰게 되면 컬러의 선명도나 뭐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모발 끝부분 위주로 발라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기 뿌리가 조금 많이 자라서 오신 고객님이었는데 탈색 1회 하면서 색감을 좀 더 투명하게 해주려고 클렌징까지 같이 해서 색감을 이렇게 바이올렛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IJP 컬러 자체가 고채도의 연모제이기 때문에 이런 좀 선명도가 강하지만 너무 쨍하지 않은 파스텔 느낌의 바이올렛을 염색을 하고 싶다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IJP 트레저 컬러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리엘 헤어살롱의 하루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